2월 1일 월요일 밤 10시 20분입니다. 지난 주말 조선일보 사진을 하나 빼들었습니다. 가볼 만한 여행지 소개하는 그런 코너를 조선일보에서 가끔 실습니다. 여행의 맛, 인생의 맛, 뭐 이렇게 하면서 실었네요. 여기 보니까 첩첩 산중에서 만난 겨울왕국, 99칸 고택에서 하룻밤, 윤스테이, 안 부럽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송에 송소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치 있다, 뭐 이렇게 하고요. 실제 손님인지 아니면 기자가 연출했는지 모르지만 여성 한 분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기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보시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 정서에 맞죠? 예, 이렇게 탁 기와집, 그죠? 우리가 일제 잔재를 털어내고 청산하자라고 하면서 최근에 보니까 아까 제가 한 군데서 봤는데 마침 봤는데 그 왜 헌병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 헌병이라는 단어가 일제시대 때에 일본 군인들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거부감이 든다라고 해가지고 군인경찰인가요? 그렇게 용어를 바꿨더라고요. 군인경찰인가 아마 맞을 겁니다. 진짜 무식한 사람들 아닙니까? 경찰이라는 단어가 일본이 만든 한자 조어인데 경찰이라는 단어부터가 일본이 만든 단어인데 고작 바꾼다고 하는 게 헌병이라는 단어가 거부감스럽다고 군인경찰이라고 턱 만들어놨습니다. 참 기절할 노릇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감귤나무 다 캐내지 왜 그거 일본 건데 그러면 참 미치겠습니다. 미치겠어.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그렇게도 악랄하게라도 지워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거 중국 문화입니다. 이거 기와가 중국 문화입니다. 이거 중국의 고관 대작들이 이걸 씁니다. 그나마도 박제가는 나중에 이제 청나라를 다녀오고 난 뒤에 북학의를 통해 가지고 벽돌을 쓰자라고 했거든요. 이 조선은 또 벽돌은 또 안 써요. 그거는 또 안 따라해요. 오직 지붕, 우리 시골말로 지붕만디라고 합니다. 이 지붕만디에 이것만 갖다 붙이는 거죠. 이게 이제 출세의 어떤 표상이라고 이제 여기는 겁니다. 뭐 이해는 됩니다. 인간은 이 모자에서 자기의 지위를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은 뭐 배지라든지 옷 브랜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위로 올라가는 이 모자의 가장 큰 형태가 이 지붕입니다. 그래서 출세하면 지붕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를 풍습을 그대로 이제 본따와 가지고 대유행이 벌어진 겁니다. 조선에서도 방구 좀 낀다 싶으면 기와집부터 이제 초가를 털어내고 기와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벽돌을 안 쓰게 되니까 지진에 취약한 가옥 구조가 되는 겁니다.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흙벽으로 해놓으니까 요즘 또 뭐라 합니까? 흙이 숨을 쉰다. 과학적이다. 하여튼 갖다 붙이는 건 얼마나 잘 갖다 붙이는지. 우풍이 세죠. 우풍이 세요. 그러니까 코는 빨개지고 여기는 차가운데 엉덩이는 화상 입을 정도로, 예, 또 추우니까 불은 더 갖다 떼는 거죠. 계속. 단열이 중요한 건데, 벽면에 단열이 중요한 건데, 예, 공기가 순환되도록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건데, 엉덩이는 삼겹살 굽기듯이 불을 계속 아궁이에 밀어넣고, 산에는 나무가 자꾸 없어지죠. 민둥산이 만들어지는 게 왜 그렇게 해서 이제 민둥산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위에는 춥고, 이런 무식한 짓을 이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허례허식의 하나입니다. 기와가. 근데 너무나도 오랫동안 우리가 익었다 보니까 우리 문화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김치 가지고 지금 많죠. 제가 중공 애들을 편들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김치는 가면 이 땅에서 처음부터 있었느냐? 아니죠. 붉은색 김치가 언제부터 있었죠?
임진 왜란을 전후하면서 일본을 통하여서 남미에 고추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붉은색 김치는 원래 없었단 말이에요. 고추장 같은 것도. 우리 거라는 말 한 자체가 폐쇄적인 사고관을 갖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우리는 정서적으로나 풍습적으로나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 일제시대 식민지라는 말을 굳이 대입해서 말하자면 중국 식민지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고 아직까지도 여기에서 운치했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어떤 현상을 제가 비판하는 거는 영상에서 제가 너무나도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주 말하는데 자꾸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팔 또는 부탄이라는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 한번 보세요.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거기는 갈 생각도 없고요. 어떻습니까? 애들 학교 한번 갈 때 산비탈에 거기도 나무 별로 없습니다. 나무 없는 거는 다 후진국이죠. 왜? 그걸로 난방을 하니까. 그 산비탈을 몇 개를 넘어가지고 학교를 가요. 개나리 보따리를 메고 우리네 삶의 5, 60년대의 풍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충치가 먹게 되면 고통스럽게 버티다가 그냥 빼내게 되는, 거기 완전 철저한 봉건 국가이자 공산 국가로 토착화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그게 행복하대요. 왜? 애들이 모르니까. 비교 우위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 아이들 서울도 필요 없고 경주에 와가지고 한 1년만 살게 해보세요. 자기 나라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돌아가더라도 엄청나게 자기 이웃들한테 줄 거 선물 보따리 들고 가서 그거 불쌍하니까 나눠주고 싶은 마음에 챙겨가려고 하겠죠. 그런 겁니다. 그런 관념적인 행복 지수가 아니라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HDI라고 그렇게 약자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의, 인간이 얼마나 양질의 치안과 위생과 병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느냐, 얼마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느냐, 그 인간 개발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HDI. 그게 차라리 현실적인 행복 지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말만 행복 가보면 충치 먹고 있고, 예, 물 길러 오는데 산 2개 넘어갔다 와야 되고, 그런 나라가 행복합니까? 그것도 갖다 붙일 수는 있겠죠. 산 2개 넘어갔다 오면은 저절로 운동도 되고 건강해지겠네. 이번 겨울에 아파트는 모르겠지만 주택들이 계량기가 얼어 터지고 했는 경험들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안 나오면은. 물과 전기가 안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수 못하는 건 당연하고, 지금 우리가 변기에 앉아가지고 대변을 보고 난 뒤에 버튼을 눌러버리면 자기가 쌓는 변이 어디로 갔는지 못 찾아요.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납니다. 구르르륵 물 내려가는 소리와 함께 싹 어디론가 가버리죠. 제가 나중에 똥의 역사와 관련된 화장실 문화와 관련된 변천사를 재밌게 나중에 한번 또 저 혼자 재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런 겁니다. 예, 버튼 누르면 방이 따뜻해지고, 버튼 누르면 환해지고, 예, 여기에 맨날 기름, 예? 호롱불 불 피워야 되고, 산에 나무 해가 와가지고, 제가 어릴 때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겨울만 되면 갑니다. 예, 장작불 떼야 되고, 예?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전기가 들어오고 나는데 전기 질이 안 좋으니까 딱 누르면 끔뻑끔뻑 하다가 뜬 하고 나중에 불이 켜지고, 그 110V가 지금 220으로. 일본의 전기보다 우리나라 전기가 더 질이 좋은 전기죠. 질이 좋은 전기입니다. 원자력 덕분인 거죠. 그 원자력을 지금 문장이 없애고 있는 건데, 자, 이분은 운치 있게 여행 간 거야. 내가 삐딱하게 볼 필요 있겠습니까만은 이걸 가지고 착각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각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운치 있게 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땔감 해와야 되고, 내과에 가서 빨래방맹이로 손 호호 불어가면서 빨래 해야 되고, 가마솥에 불 지펴가지고 소 여물 먹이고 가족들 밥 해야 되고 하는데, 여자가 이렇게 폼 잡고 있을 겨를이 없다니까요. 82년생 김지영, 웃기고 자빠진 소리죠. 여자가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이에요.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블링블링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게. 지금도 물론 여자분들이 제사를 치른다거나 명절을 치른다거나 하는 고생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비하면, 예전이 불과 언제입니까? 무슨 삼국시대도 아니고 몇십 년 전에 이렇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참정권을 이승만 대통령이 줬죠.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여성의 노동을 급격히 감소시켜 준 게 박정희 대통령이 아닙니까? 그 뒤에 전두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기여를 한 겁니다. 민주화 외친 사람들이 뭘 해줬죠? 실질적으로 뭘 해줬습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정체도 모를 민주화 아닙니까? 보니까 인민민주화 세력들이더군요. 화이트 칼라들하고 대학생들을 앞세워 가지고 그 열기를 이용했던 겁니다. 그걸 하이제킹 해버린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이뤄낸 과실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이 2월 1일 경부고속도로 기공식이 있었던 날이죠. 그걸 뚫으려고 하던 사람과 그 중장비 앞에 들어 누웠던 김대중 선상님, 누가 우리나라를 윤택하게 만들었죠? 누가 우리를 윤택하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흥분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진 않은데 말하다 보니까 좀 그렇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집에서 계속 살면서 노동에 시달리지 않고, 남녀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노동에 시달리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변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을 뭐라고 합니까? 배은망덕하다 그러죠. 예, 배은망덕한 인간, 배은망덕한 조직, 배은망덕한 국가가 흥했다는 역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깐은 반짝 잘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런 민족, 국가, 국민이 흥했다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예, 싸가지 없는 사는 사람은 응징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와집을 보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나타날 때마다 자주자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감사합니다.